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증시가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닥이 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어떤 경제 뉴스가 있었는지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극적 반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왼쪽에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 하락하고 있다가 어제 0.7% 그리고 강한 양봉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갑자기 나스닥이 또 이렇게 반전한 이유가 뭔가? 바로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3월 22일에 열리는 FMC에서 그때 기준금리 인상은 25bp가 확실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떠도는 빅스텝 이야기는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닐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야호라고 말하며 쭉 튀어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10년물 금리는 4% 이상에 머물고 있고 어제 테슬라는 또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기에 아직까지 증시 분위기를 낙관하기는 조금 이르겠죠. 오늘 저녁 미국 증시 조금 더 봐야겠네요. 다만 이 와중에 여러 전문가들은 야, 금리 올릴 거면 그냥 한 번에 올리는 게 맞다, 베이비 스텝으로 여러 번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비슷해 한 번 올리고 그러니까 그냥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라는 소리겠죠. 조금씩 조금씩 올리면 진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과연 연준의 선택은 어떨지 결국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 3천만 원이 깨졌네요. 그나저나 오늘 차트가 조금 뭔가 이상했죠. 갑자기 1분봉이 후두둑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실버게이트 캐피탈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시차가 조금 있어서 뭐 다른 악재가 터진 거 아닌가, 아니면은 뭐 큰 손이 갑자기 매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뭔가 봤더니 바로 암호화폐 전문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제 58%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연례 보고서 제출을 연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겠죠. 여기에 코인베이스, 미국 1등 거래소죠. 이 친구가 실버 게이트와의 협업을 중단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며 코인도 이렇게 흔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한번 코인 이렇게 난리 나니까 연쇄적으로 막 같이 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타날지, 그렇다면 또 증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데,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꼼꼼하게 코인과의 연관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그냥 안 좋은 소식인데 그냥 쓱 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댈러스 여는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을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는 우리나라 얘기 당연히 아니고요. 미국 집값 얘긴데요. 미국 부동산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최대 20%까지 추가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락하면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크게 급락하면은 글로벌 문제로까지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또한 이렇게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연히 높은 금리가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주택 가격 하락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 기릿이 그냥 지금 봤을 때는 뭐 이게 큰 문제겠어, 그리고 실제로 20%까지 급락할지도 모르고, 또한 급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다만 이 와중에 조금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이제 올해 또 한 번 더 큰 악재가 오면서 증시가 또 한 번 10% 20% 급락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한 10%씩 급락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있고, 20%씩 급락하는 거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하락, 물론 그 하락폭은 그때마다 좀 다르겠지만 반대 매매가 터질 정도의 그 정도의 하락은 연례 행사 수준이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같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 그게 다 지나면은 증시는 다 회복하고 또 그 와중에 새로운 주도주가 생겨나고, 그때그때 빠르게 공부를 했다면은 자산을 빠르게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 우리는 코로나 때 직접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이 설령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일길이 근데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은 그냥 인버스 사서 기다리면은 좋은 거 아니야? 떨어질 때 먹고 올라갈 때 또 먹고 대박이다 대박. 충분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그리고 저 길이 또, 야, 주식 투자하면서 한 번쯤은 그렇게 맞추면서 내 재산 막 두세 배 늘리는 그런 꿈, 저 길이 또 거의 매번 꾸고 있는데,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리스크를 예상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절대 리스크가 아니라고 합니다. 리스크는 내가 몰라야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번 이야기의 결론은 이건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이 조금 걱정이 된다고 하며 이게 만약에 급락한다면은 조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악재가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게 다 되돌아오고 지금 우리 코스피가 3,300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2,4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은 또 3,300 볼 가능성 분명 있겠죠. 그거 믿고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코스닥은 좀 오랜만에 좋은 흐름 나타내네요. 코스닥 800포인트 돌파. 오늘 2차 전지의 상승 그리고 바이오의 깜짝 상승에 힘입어 코스닥이 8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는 6개월 만에 회복이라 의미가 분명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연일 급등하는 2차 전지에 아마도 행복해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 전부 다 먹을 수 있으면 우리는 이미 워렌 버핏 그 이상이겠죠.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진심으로 좋겠고 다만 이 와중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바로 왜 이 친구가 1월, 2월 이렇게 두 달 내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나는 1월 달에 아니면 늦더라도 2월 달에 사지 못했는지 그 부분을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 아니 비슷한 상황이 나오더라도 잠깐만 지난번에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호재 그 다음에 이러한 실적 그리고 차트가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면은 보통 더 오르더라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때는 놓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들 이번 주말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2차전지 사야 될까요? 이거보다는 왜 지금 이렇게 2차전지가 뜨거운가? 그리고 나는 지난달에 왜 못 샀는가? 이 정도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오랜만에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죠. 가뭄의 단비 같은 상승인데 갑자기 셀트가 왜 이렇게 오르나 봤더니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2년 만에 경영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네요. 서정진 명예회장은 21년도에 물러나면서 그룹을 둘러싼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돌아오겠다 이렇게 밝히며 떠난 바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뭐야 셀트리온에 뭔가 급격한 변화가 생기나?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발생하나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도 갈 때 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요즘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이 친구는 그냥 맨날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친구 앞으로도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름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33데이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진짜 잘 가져다 붙이는 것 같네요. 자, 삼겹살 데이를 앞두고 유통업계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이러한 마트와 그 다음에 CU 편의점 이러한 곳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삼겹살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대형마트에서 사면은 100g당 1,100원 수준으로 진짜 이 정도면은 뭐 몇 년 전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우 싸게 파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참고로 요즘 밖에서 삼겹살 사 먹으면은 1인분에 기본 10,000원입니다. 그리고 1인분 해봐야 뭐 150g, 200g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집에서 구워 먹으면은 좀 냄새도 나고 좀 뒤처리가 힘들긴 하지만 이 정도 가격 차이면은 충분히 집에서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야 이미 다 팔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5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는 15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주변에 있다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6만 전자를 기가 막히게 계속 지키고 있네요. 이 와중에 저점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현대차증권은 자신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7.8만 원을 유지.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 사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한번 말씀해 보쇼 라고 말했더니 올해 1분기 매출액은 갤럭시 S23 판매 호조에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아직까지 분명 나쁜 게 맞고요. 챗GPT에 대한 수요로 반도체 조기 회복론이 나오고 있지만 상반기 내에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상반기뿐이지 하반기로 가면은 올해 내로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 전략을 고민을 꼭 해보라고 합니다. 자, 이때까지 항상 봤던 그 이야기죠. 과연 삼성전자 우리가 겨울 이번 크리스마스가 딱 올 때 8만 전자와 함께하고 있을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한해운 최근 들어 상승 추세를 슬금슬금 타고 있는 요 친구 어제 우리가 해운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BDI 지수가 급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전 고점을 중국 때문에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요 해운주들도 당연히 전 고점 뚫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흥국증권은 대한해운의 목표가 3,500원을 제시했고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양해가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벌크 시황 강세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그리고 대한해운은 최근 들어 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PBR이 0.45배밖에 안 돼서 당연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YG엔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상승 추세네요.
YG 엔터의 새로운 걸그룹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몬스터 베이비라는 아직까지 데뷔를 하지 않았던 걸그룹이 있는데 그런데 구독자가 이미 1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곧 데뷔를 하면은 그때 기대감이 빵 터진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흥국증권의 목표가를 7.5만 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이비 몬스터밖에 없냐? 그게 아닙니다. 블핑의 월드 투어 있고요. 그리고 치드래곤 솔로 앨범이 있고요. 또한 블랙핑크의 지수의 솔로 컴백도 있다고 하니까 충분한 기대감이 여러 가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덕질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의 엔터즈 투자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요거는 조금 무섭고 기괴한 소식이었습니다. 머스크의 꿈이 좌절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꿈인데? 라고 봤더니 야 좌절될 좌절될 만합니다. 좀 무섭더라고요.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실험을 추진하던 머스크가 미국 FDA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뇌에 넣어도 되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말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머스크는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는가? 바로 16년에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과 관련된 기기를 개발하는 뉴럴링크라는 기업을 설립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의 목적이 뭘까요? 맞습니다. 뇌에다 칩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결국 직접 뇌에 칩을 넣어 봐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렇다면 거절된 이유가 뭔가? 바로 칩이 언제든 가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게 전자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내 몸 안에서 뜨거워진다면은 야 그게 대처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조직이 손상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거를 또 넣은 다음에 제거도 해야 되는데 이 제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FDA로부터 불허 결정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여기 대해서 좀 노이즈는 많다고 합니다. 뉴럴 링크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가? 바로 돼지, 원숭이 등 이러한 동물을 대상으로 조금은 약간 불편한 이야기지만 머릿속에 칩을 넣는 그러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 곳에서 예상을 하기로는 2018년 이후 뉴럴링크 실험으로 죽은 동물이 1000마리가 충분히 넘는다 이러한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동물을 희생시키고 학대한 혐의로 미연방 검찰의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이런 걸 보면은 결국 뭐 기술 발전에는 이런 좀 불편한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직접 듣기에는 조금 많이 거북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감정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기술력 부족이겠죠. 일론 머스크의 꿈이 좌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vs 조선. 현대차 생산직이 지금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회사원들이 회사 출근해가지고 현대차를 가기 위한 자소서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7급 공무원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직에 대한 그러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다만 이 와중에 같은 생산직인 조선업계가 많이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일단 급여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조선업은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런데 조선업은 협력사에 보통 소속이 되어서 초봉은 4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현대차랑 비교하면 30% 정도 낮다고 볼 수 있겠죠. 현대차 초봉은 6천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업계는 야외 작업도 많고 근무 강도도 높고 그리고 위치도 외곽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선택은 현대차지 현대차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봇 규제가 풀려요. 오늘 오전 로봇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 가지 뉴스가 어제 장마감 이후에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뉴스에 팔아라일진 모르겠지만 오늘 로봇주들의 대부분은 쭉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튼 무슨 소식인가 봤더니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고 이 안에는 지금은 로봇이 차량이라서 통행이 불가능한 보도와 횡단보도 여기에서도 통행을 허용하는 것 또한 조리 로봇 있죠. 이러한 조리 로봇을 활용하는 음식점이 위생 등급 평가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기준도 바꾸는 것 등등등 로봇에 관련된 여러 규제가 이번에 풀린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로봇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월 590만 원 이상 소득자 주목. 국민연금을 더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는 7월부터 33,300원 더 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만큼 못 내는데 더 오르는 겁니까? 다행히도 아니라고 합니다. 상한액이 늘어나는 거라서 최대치를 낸 사람만 더 낸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더 내는지 여기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원래 상한액은 553만 원인데 59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약사 미리 사세요. 지금 제약사에서 약국의 의약품 가격이 오르니까 미리 사라 이러한 공지를 보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지사제, 파스, 비타민 이런 것들이
3월부터 최대 20%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이미 작년부터 일반 의약품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한동안 약국 성지가 유명하기도 했었는데 약값이 또다시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제약사도 이렇게 말했겠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유통비율도 올라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말 힘든 인플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 우와 이렇게 쉬더라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희리셨습니다. 빠이요.